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볼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냥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1차 함수. 그냥 1차 함수랑 똑같아. 뭐 기울기 있고 x절편, y절편 찾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직선, 말 그대로 직선인데 여기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일단 그 형태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이제 y는 뭐 mx. 여기서 말하는 m 값은 뭐 당연히 기울기야. 옛날에 우리가 y는 뭐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썼잖아.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a, b를 이용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고1 때는 요 a, b 대신에 그냥 m하고 n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y는 mx라고 그냥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이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기본형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 뒤에 이제 y절편이 생긴 거지. 여기 y절편인 건 알고 있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저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이 표준형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1차 함수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이제 이거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이런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리고 이 일반형 형태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이걸 좀 얘기하기 전에,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 볼게. 우리 표준형에서는 여기 있는 거를 기울기라고 많이 했잖아. 맞지? 기울기.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y절편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일단 하나씩 뜯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고 시작을 좀 할게. 우리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뭐가 있지?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로 그냥 알고 있는 거는 그냥 x 증가량분의 뭐야? y 증가량.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인데, 뭐 점 두 개가 주어지는 거는 보통 이제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x2-x1 분의 y2-y1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지. 뭐 이것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 이게 제일 흔하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삼각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탄젠트 A도로 구할 수도 있어. 요 탄젠트를 배웠나 지금 혹시? 배웠어? 삼각비? 너네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이 그냥 뭐 30도라고 했을 때 탄젠트 30도가 얼마야? 기억하냐? 안 하냐? 안 나? 그럼 그냥 뭐 내가 그냥 그 변의 길이로 한번 써볼게. 여기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하고 얘를 C라 해볼게. 그럼 지금 여기서 탄젠트 30도는 뭐 분의 뭐야? A분의 A분의 B. 그치, A분의 B. A분의 B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요거 분의 요게 이제 기울기잖아. 기울기래. 요거 분의 요거가 이제 탄젠트에 대한 내용이잖아. 맞지? 탄젠트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요게 이제 기울기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X축이랑 Y축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직선이 이렇게 생겼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쳐볼게.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여기서 문제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뭐냐면 요 직선이 X축과 X축의 항상 이 말이 나와.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요게 이제 A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거든. 이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그러니까 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통 양의 방향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각을 재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하거든.
음의 방향이라는 건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재는 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양의 방향이 항상 나오니까 요만큼 각이 그냥 예를 들어 30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점을 임의로 두 개를 잡아봤을 때 요 점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요 점 하나 요렇게 두 점 잡았다고 쳐볼게. 요 직선 위에 두 점을. 그리고 요거 x축과 평행하게 그어주고 얘는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면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지. 맞아? 그럼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내가 6이라고 해볼게. 그럼 탄젠트 30도가 뭐야 여기서? 30도로 하지 말자. 헷갈리니까 A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탄젠트 A도가 뭐야? 뭐분의 뭐야? 3분의 6이지. 맞아? 그래서 2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요만큼은 x 증가량이잖아. 그치? 요 길이가. 그 다음에 이게 뭔데? 요만큼은. 뭐 이렇게 얘기해볼까? 여기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하고 여기 좌표를 x2, y2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는 거는 x2에서 x1 뺀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뭔데? y2에서 y1 뺀 거잖아. 그러니까 y 증가량이잖아 여기는. 맞아? 결국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울기랑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탄젠트 값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탄젠트 값으로. 이해하지? 그래서 대신에 이제 탄젠트로 기울기를 구하려면 당연히 요만큼의 각이 얼마인지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거는 항상 주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딱 이 말로 주어줄 거야. 이 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딱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아 탄젠트로 기울기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지?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너네가 탄젠트 되게 오랜만에 하잖아. 그래서 이제 아마 각에 대한 그 값을 다 까먹었을 텐데 어차피 근데 나오는 각이 딱 3개밖에 없지. 30도 하고 45도 하고 60도 이렇게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는 거기다 적어놓고 외우면 돼. 얘는 3분의 루트 3이고 얘는 1이고 얘는 루트 3이겠지. 이렇게. 딱 요거 3개만 나오니까 요거는 외워줘야겠지. 그 다음에 이 y절편 같은 경우는 뭐 원래 x가 0일 때 y 값을 y절편이라고 하니까 그냥 x에다 0 대입해서 y 값 찾으면 되지. 그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기울기랑 y절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의 그 말 그대로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식의 형태 3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식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3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문제에서 기울기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럼 이제 그걸 구하는 방법인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버전에서도 이런 게 있었거든. 자 기울기가 3이라고 하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는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썼어. 기울기는 알고 y절편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2를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대입을 해서 b값을 그러니까 b값을 찾고 나서 요걸 다시 대입을 하는 거지 여기다. 오케이? 그럼 대입하면 y는 3x-1이라는 식이 나오잖아. 맞지?
요게 중학교 2학년 버전에서 식을 구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야. 그 이제 고1 버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과정을 그냥 공식화할 거야. 공식화. 이 과정을 공식화해서 그냥 대입해서 끝낼 건데 일단 공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 지금 주어진 게 이거랑 이거는 정확하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y는 기울기 m 알고 있어. mx 플러스 y절편 몰라. b라고 하잖아. 이렇게 해볼게. y절편만 모르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할 테니까 y1은 mx1 그 다음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b니까 y1 마이너스 mx1이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리고 b 대신에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y는 mx 그 다음에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이라고 쓸 수 있잖아.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y1 이항을 하고 m으로 묶어주면 y 마이너스 y1은 m의 x 마이너스 x1이라는 식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으로 우리가 외울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이걸 외울 거야 여기서 x1, y1이라는 건 지나는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m 값은 당연히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아까 했던 기울기 3이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그냥 일단 대입만 하는 거야. y-y1이 2잖아. 그리고 기울기 3에 x-x1이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리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y는 3x-3 이 넘겨서 플러스 2니까 y는 3x-1이라고 해서 똑같이 나오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긴 할 건데 근데 이건 이제 교재에서 나와 있는 방법이고 어차피 지금 보면 이거 대입한 다음에 얘 뭐 할 거야? 대입한 다음에 얘 반대로 뭐 할 거야 어차피? 이항을 할 거지. 그럼 어차피 이항을 할 거면 이거를 공식을 처음부터 외울 때도 애초에 이항을 시켜서 외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나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냥 y1은 뒤에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규칙을 맞춰주면 좀 외우기 쉬우니까 x에서 x 빼고 y에서 y 뺀다라는 규칙을 좀 맞춰주면 외우기 쉽잖아. 그래서 이제 공식은 이렇게 나온 건데 근데 어차피 이항 할 거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외우고 있어. 알지?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럼 이렇게 애초에 그냥 이항을 하고 대입을 하면 조금 더 간단하지? 암산이 좀 더 쉬워지잖아. 3의 x-1 그 다음 플러스 2 하면 요거 전개하는 거에서 암산이 조금 더 쉬울 거 아니야?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식이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엔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고 점이 2개 주어지는 경우 딱 2점만 주어졌을 때 이 2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당연히 직선이기 때문에 점 2개만 알면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2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1번 공식을 조금 이용을 할 거야. 여기서 이제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 어차피 지나는 점을 2개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만 찾으면 1번 공식을 사용할 수 있잖아. 요거 공식을. 그래서 그냥 기울기 이 2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그냥 요 m 대신에 요 기울기 자리 대신에 x2-x1 분의 y2-y1 이걸 대입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2번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울기만 따로 한 번 더 구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기울기만 구해서 그냥 1번에 적용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뭐 별로 또 추가되는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활용하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a,0과 0,b. 그러니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때 이제 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것도 지금 그냥 생각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이것도 어찌됐건 2개의 점이 주어진 거 아니야? 그치? 2점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2번 방법을 그냥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그냥 y는 요 기울기 그냥 a-0분의 0-b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얘가 y절편이잖아. y절편. 그치? 그러니까 그냥 x 쓰고 나서 뒤에다 y절편 더해주기만 하면 끝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훨씬 쉽지?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공식화해서 계산을 그러니까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공식이 있어. 거기. 그러니까 그냥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라는 공식이거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이걸 양변에 a를 아니 b를 나눠주고 뭐 이게 정리를 좀 하면 그냥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공식으로 나와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거를 알아도 별로 이렇게 딱히 좋은 건 없어. 물론 알았을 때 조금 이제 편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긴 있거든.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 때 좀 편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문제 하나 풀자고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점 2개 나와 있으니까 2번 방법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더군다나 얘는 y절편이 있기 때문에 뒤에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울기만 구하면 끝인 거지. 그치? 훨씬 쉽지? 그래서 요걸로 가 그냥 이렇게. 알았지? 굳이 이거 외우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0, 뭐 이거는 이거 뒤에 있던데 왜 여기 떠나왔냐?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어이? 뭐야 이거? 여기 나와 있네. 있구나 여기. 자, 요거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원래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벌써 나왔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축에 x축이나 y축에 평행하거나 또는 수직인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하긴 했던 내용인데 첫 번째는 그냥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해볼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뭐 예를 들어서 1,3을 지난다. 뭐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 그러면 x축 이렇게 그려보고 그리고 y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1,3을 대충 찍어보면 뭐 한 요 정도 나오겠지. 이 정도? 이렇게. 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하대. 그러면은 그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텐데 이때 이 식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단 요 식은 y는 3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y는 3. y는 3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좀 제일 좋냐면 x가 1일 때 y 값이 3이지. 이 직선은. 맞아?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야? 3이지. 마이너스 1일 때는 3이지. 그러니까 x가 뭐든 간에 y가 항상 뭐야? 항상 3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y는 3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이해하지? 이걸 굳이 이제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원래 기울기 mx 플러스 n 이렇게 나와 있는데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3이 나오니까 여기가 3인 거고 여기는 이제 앞에가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0 곱하기 x가 돼버리면 x에다 뭘 대입하든 이놈은 항상 0이잖아. 거기다 3 더하니까 항상 3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 직선은 기울기가 0이라고 얘기를 해. 기울기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하니? 그래서 문제에서 x축에 평행하면서 1,3을 지나는 직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그냥 쌩까고 y만 보면 돼. y가 항상 일정한 직선이니까 y는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x축에 평행한 직선이 5,-2를 지난대. 그럼 그 식은 뭐라고 쓰면 돼? 그냥 y는 뭐라 쓰면 돼? 보고 있냐? 아이씨. y는 뭐라 쓰면 돼? 응? 얘를 지나는 직선의 x축과 평행하대. 그럼 그때 그 식이 뭐냐고? y는 마이너스 2겠지. 그제? 듣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뒤질러. y는 마이너스 2겠지? 자, 그 다음에 x축과 그러니까 평행하면서 이제 어디를 지난다라고 하면 y가 일정하니까 y만 이제 보고 써주면 되고. 그 이거는 지금 x축의 관점에서 본 건데, 이걸 만약에 이 직선을 y축의 관점에서 보면 y축과는 뭐 한 거야? y축과는 평행이 아니라 수직이지, 수직. 맞지?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려봐야지. 그래서 아무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y는 3이라는 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y축에 평행하다고 해보자.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요거는 그림이 대충 마이너스 1,2면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 한 이 정도 되려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네.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y 값이 뭐든 간에 x가 항상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x가 항상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근데 얘는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1차 함수의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그렇지 않아? 왜냐면 y는 원래 몇 x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y가 없잖아. y가 없다는 건 여기가 0이란 얘긴데 근데 보통 1차 함수의 표현에서는 여기가 그냥 1이잖아. 1. 맞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1차 함수의 표현보다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표현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낫겠지. 이렇게. 뭐 물론 앞에 것도 가능하고. 여기서 b가 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b가 0일 때겠지? b가 0이 돼야 이제 y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x만 남겠지. 그지? 그래서 이 식에서 b가 0일 때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 요거는 요 식에서 a가 0일 때겠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마이너스 1,2 지나면 항상 x가 일정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야? 얘 기울기는? 쟤는 0이었어 기울기가. 얘는 뭐예요? 자, 이건 기울기가 없어 그냥. 오케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랑 0이라는 거랑은 다르지 당연히. 0이라는 건 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런 0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말 그대로. 그지? 그러니까 너네 예를 들어서 0분의 3 같은 이런 숫자 존재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지? 그런 거랑 비슷하지.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아니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아닌데 근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이지. 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도형. 그래서 지금 저기서 도형이라고 나온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y축 말고 x축의 관점에서 보면 뭐 x축에는 수직인 직선이겠지.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2,7을 지나고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마이너스 1,5를 지날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x축에 평행한 직선이 2,7을 지난다 했으니까 식을 뭐라고 쓰면 돼? x축에 평행한 직선이 2,7 지난대. 그럼 식을 뭐라고 쓰면 되지 여기서? y는 7이라고 하면 되지. 맞지? 그리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마이너스 1,5를 지난대. 그럼 이건 식을 뭐라고 쓰면 돼?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지. 그치? 그럼 이 두 놈의 교점은 뭐야?
이 두 놈의 결점은? 얘는 x가 항상 마이너스 1이고 얘는 y가 항상 7이야. 그럼 둘의 결점은 뭐야? 마이너스 1,7이겠지. 둘이 합치면 되잖아 그냥. 맞지? 그럼 이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y는 기울기 1에 x-x1 그다음 플러스 y1 해서 식을 구해주면 되겠지. x 플러스 8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예. 그래서 8에는 이게 전부 다인데 내용은 여기 끝인데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좀 활용되는 유형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요건 너네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것만 딱 얘기해 볼게. 니네 이런 거 있잖아. 요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한 유형이긴 한데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요거 기울기랑 y절편의 그 부호를 가지고 몇 사분면을 지났는지 뭐 아니면 안 지났는지 뭐 그런 거 따지는 내용인데 요거는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이 그림 음수지 그지? y절편은 양수지 그지? 여기 y축과의 교점이 y절편이니까 여기서 만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푸는 건데 뭐 그냥 대충 해볼게.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대. 여기서 이제 기울기는 사실 이 상태에서 니네가 보기가 좀 힘드니까 이걸 이제 표준형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뭐 물론 여기서 바로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긴 한데 그거는 솔직히 별로 추천하진 않아. 뭐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쉽게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요게 기울기가 이게 y절편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지금 양수라고 한 게 아니라 음수네 음수. 맞지? 그럼 b분의 a가 양수란 얘기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니까 b분의 c는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지. 맞지? 그래서 일단 요거를 가지고 밑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ay 플러스 b는 0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래.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기울기랑 y절편이 좀 필요하니까 정리를 좀 해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cx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한번 써보자. 자, 기울기 이거고 y절편 이거지 그지? 자, 이거는 부호가 어때? 이렇게 여기서 좀 자세하게 좀 봐야겠네. b분의 a 했을 때 양수란 얘기는 a, b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b분의 c 했을 때 음수라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제 그냥 a, b, c를 이렇게 세워놓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건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상관없어. 그럼 그냥 첫 번째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a와 c는 당연히 부호가 반대겠지 그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지 그지? 그 다음 a하고 b는 부호가 같잖아.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수란 얘기네. 그럼 기울기 양수면서 y절편 음수니까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분면 안 지나는 거지 그치? 기울기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서 y절편 음수면 여기니까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지. 오케이.